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왓칭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능에 대해서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능은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여기 내용에 보면 창밖을 내다보면 성적이 오른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왜 성적이 오를까? 한 초등학교 이야기다. 그 학교는 창문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컴컴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수업할 때 커튼까지 쳐놓곤 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꼴찌를 맴돌았다. 선생님들은 한탄했다. 이 아이들은 머리가 너무 나빠.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가지 못해. 얼마 후 창문이 널찍한 새 학교 건물로 이사를 갔다. 밖이 훤히 내다 보였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도 문득문득 무한히 펼쳐진 창공과 확 트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확 트임을 느꼈다. 그러자 놀랍게도 1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했다. 꼴찌였던 학교가 1등으로 올라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오크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엘버타 교육청도 5개 초등학교에 일제히 널찍한 창문을 달도록 해보았다.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키도 2cm 넘게 쑥 커졌다. 충치 발생률은 9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미의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창문을 넓히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은 안 그럴까? 미시간 대학의 마츠오카 교수는 101개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창밖의 자연을 얼마나 많이 내다보느냐에 따라 성적도 들쑥날쑥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왜 창밖의 자연을 내다보면 성적이 오를까? 굳이 창밖이 아니라도 그렇다. 방 안에서 자연을 연상하기만 해도 지능이 오른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바타 세이지와 스즈키 나오토는 어떤 사무실에는 화분을 놓아둔 반면 다른 사무실에는 전혀 놓지 않았다. 식물 대신 잡지거리를 놓아둔 사무실도 있었다.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해보도록 했다. 실험 결과 식물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창조성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다. 텍사스 A&M 대학의 울리치 교수는 식물을 사무실에 놓아두면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황량한 야외 공간보다는 식물이 가득한 뜰에서 놀게 했을 때 훨씬 더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어떤가? 그들이 하나같이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했던 것도 지능의 마력에 홀려서였을까?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평생 자신이 살던 도시 케니히스베르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난 여행을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하는가? 그는 매일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에 늘 똑같은 거리를 산책했다. 걷는 속도도 변함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가 집 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여기서 나왔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은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성곽의 큰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소와 에머슨, 키르케고르는 산책할 때 반드시 작은 노트를 챙겼다고 한다. 걷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리바이어던을 쓴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지팡이 끝에 아예 작은 잉크병을 집어넣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궁금하기 짝이 없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하면 왜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나 생각이 더 잘 떠오를까? 한 신기한 자연현상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성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고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풀어주면 25c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한다. 또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1m 안팎까지 자란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이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금붕어도 큰 연못에 넣어두면 40cm가 넘게 자란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길렀던 금붕어는 47.4cm나 자랐던 것으로 기네스북은 기록하고 있다. 강물에 방류하면 1m도 넘게 자란다. 그뿐인가?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난다. 영국의 티시라는 이름의 금붕어는 무려 43년간이나 살아 역시 기네스북에 올랐다. 얼마나 넓고 멀리 바라보며 자라느냐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넘게 차이나고 수명도 부쩍부쩍 늘어난다. 그럼 지능은 어떨까? 지능도 넓고 멀리 바라보면 부쩍부쩍 늘어날까?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 관찰자 효과에 따라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걸까?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특이한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다. 그녀는 1년 동안 백수였다. 자신이 방송 작가로 일하던 TV 프로가 졸지에 폐지됐던 것이다.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 어쩔 수 없네요. 광고가 안 들어와요.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겨우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 얼굴이 퍼뜩 떠올랐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더니 바로 1년 전부터 해외 연수를 간다고 미국에 갔던 남편마저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다. 조금 지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어차피 바늘방석처럼 불안했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리고 나서 어디를 둘러봐도 비집고 들어갈 직장이 없었다. 평범한 외모, 30대 중반의 나이, 싱글맘, 실무 경험 전무,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장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남을 탓할 수도 없었다. 남을 탓하는 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했다. 그러다 눈에 띈 게 TV 단막국 공모 광고였다. 가장 자신 있는 건 딱 한 가지.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라. 그럼 반드시 길이 뚫린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방송 작가 시절 끼적거리다 처박아 두었던 극본 원고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딸아이가 잠들거나 혼자 노는 틈만 나면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석 달 동안 그 짓만 했다. 어느덧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원고가 영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 봐.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쪽방 책상 앞에서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다.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몸이 부서져라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해보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 생각하니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다. 한겨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춥고 외로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과 딸아이의 신랄 같은 희망은 오로지 거기에 걸려 있었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왔다. 벌떡 일어나서 벽에 걸린 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째 감지 않아 기름이 쪼르르 흐르는 생머리, 핏기 하나 없는 피부, 앙상해진 몰골, 퀭한 눈. 세상살이 참 힘들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늘의 힘을 빌려보렴. 거울 속에서 스며나오는 나지막하고 따스한 음성.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환청이었을까? 그녀는 그 자리에 스르르 구겨져 내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엉엉 울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뒤 원고를 다시 움켜 잡았다. 하느님, 제발 완벽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굴러나온 말이었다. 그리고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다음날 눈을 뜨는 순간 불이 나게 볼펜부터 찾았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메모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건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완벽한 원고가 고스란히 보였으니까요. 제목까지도. 예감대로 그녀는 응모에 당선됐고 대박을 터뜨렸다. 신기하지 않은가? 자신의 머릿속만 바라보고 머리를 쥐어짤 땐 기발한 아이디어가 뛰어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애원하는 순간 고대하던 아이디어는 저절로 굴러떨어졌다. 이런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매번 그렇게 한다. 공포소설의 천재 스티븐 킹은 미저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가던 중이었죠. 졸음이 쏟아지기 직전 우주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멋진 공포소설 줄거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 꿈속에서 여성 테러범이 나타났어요. 그 여성은 한 작가를 인질로 잡더니 금방 죽여버리고는 탑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꺼내 죽인 작가의 피부를 모두 벗겨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체는 돼지한테 집어던져 아기아기 씹어먹게 하고 벗겨낸 피부는 책을 장정하는 데 썼죠. 잠에서 깬 후 그 장면을 얼른 메모해뒀다가 미저리로 완성했답니다. 보물섬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도 자서전에서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잠들기 전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주문했다. 머리야, 똑똑히 들어라. 우주에서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쏟아지는지 잘 기억해다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안달할 이야기 말이야. 뉴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밤사이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추하곤 했다. 그럴 땐 식사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두뇌가 잠들어 있을 때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신기한 현상은 실험으로도 입증된다. 독일 루에벡 대학의 보른 교수는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수학 문제들을 내주고 풀어보라고 했다. 아무도 풀지 못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밤을 새워 문제를 계속 풀어보라고 했다. 다른 한 그룹에게는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풀어보도록 했다. 어느 그룹이 문제를 풀었을까? 밤새워 끙끙거린 피험자들은 여전히 문제들을 풀지 못했지만
잠을 푹 자고 난 피험자들은 일어나자마자 3배나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냈다. 두뇌가 잠들어 있는 사이 문제를 술술 풀어낸 건 누구인가? 장점만 바라보면 장점이 점점 더 커진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있었다.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했다. 늘 교실 구석에 틀어박혀 어서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게 하루 일과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벌어졌다. 야, 교실에 쥐가 나타났다. 삽시간에 교실은 난장판이 됐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쥐를 잡기 위해 난리를 떨었지만 아무도 그 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모두 체념하고 있을 때 조용히 앉아있던 소년이 외쳤다. 선생님, 그 쥐는 지금 벽장 속에 숨어 있어요. 모두가 단단히 준비를 갖춘 채 벽장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쥐는 쉽게 잡혔다. 선생님이 그를 불러 칭찬했다. 너에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내 기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한마디가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강점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팝 음악가로 성장했다. 앞이 안 보였던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다. 한 가지 강점만 파고들다 보니 그 강점이 점점 커져서 모든 약점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았던 것이다.